대만 공격하는 게 일본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무슨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네. 사실은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은 미국이 들어올 거로 본 거죠. 기본적으로 미국이 민주당 정권 때는 대만을 지켜주겠다고 계속 그 화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때에 미국을 도와서 집단적 자유권 행사한다. 이게 본래 취지예요. 아, 중국 보충을 하면은 네. 그거는 미국의 옛날에 과거에 전했던 일도련선 전략으로 연결돼요. 일? 일본 네. 제1도련선이라는 이제 방어 전략이 있었는데 네. 그 일본의 우리가 규슈 그 밑으로 있는 열도가 사실 중간에 있는 게 오키나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대만으로 연결되고 대만 섬으로 밑으로 가서 필리핀 루선 섬으로 연결돼서 그 인도 태평양으로 지금 얘기하는 파푸아 뉴기니로 해서 호주로 연결되는 라인인데 네. 이게 이제 미국의 방어 라인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가지고 중국은 전략적으로 얘기하면 해양 구조나 혹은 지금 만든 뭐 항공모함도 그렇고 잠수함도 그렇고 이게 태평양 세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만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내 정치로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목적이 조국의 완전한 통일이라는 걸 가지고 국내 정치자 대외 전략에서의 그 원차이나 폴리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얘기한 왜 이런 상태에서 일본을 치냐면은 네. 미국에 대한 분석을 중국이 한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함부로 일본을 돕지 못할 거다. 우리하고 걸려 있는 게 많고 우리한테 투자를 원하는 것도 많고 우리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약점을 알고 미국의 한 손을 살짝 잡고 일본을 이렇게 때리는 형태로 가서 이 와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적에 대한 완전한 판단을 하고 이 들어간 이 전략적 행위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미일 관계는 무척 중요했고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그 청일전쟁 1894년 95년 그 청일전쟁 해역이 한반도뿐이 아니에요. 대만 해역까지 포함돼요. 네, 그래서 네. 대만의 팽호군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열도라고 하죠. 그쪽까지 해가지고 대만이 일본에 할양되는 걸로 가기 때문에 네. 여기는 한반도와 연결된 그리고 북해 기선이 대만 중부를 지나요. 제2를. 그래서 이거는 동북아 영향권에 우리가 같이 노는 국제 관계 그 하나의 영내 정치라고 보죠. 네. 그래서 그 일본이 그러면 대만을 만약 중국이 공격하면 이건 우리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본 입장에서 맞는 얘기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이 공격받으면은 일본과 대만은 바로 접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한 오키나와 밑으로 이쪽으로 접점에 있고 동시에 이렇게 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해양 전쟁을 하는 거예요. 또 일반의 해양 영토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넓어요. 다른 나라의 섬도 이렇게 옛날 매입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보면요. 대만 바로 옆에 센카쿠 제도. 예. 일본은 센카쿠 제도로 그러고 중국은 갸오이다오로 네, 그러고 네, 네. 거기가 그 땅이 독도의 50배 정도 돼요. 섬이 한 5개 정도 이렇게. 네. 그 밑에 지하 자원이 이라크 석유 매장량이 매장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지요. 그걸 서로 중국 땅이냐 일본 땅이냐 그렇게 지금 경쟁하고 아직 있는데 결론 안 났죠. 그거? 결론 안 났죠. 그게 미국도 누구 땅이라고 얘기를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그 했어요. 시료집에도 누가 안 해요? 지금 시료집에도 사실은 그 섬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경찰이 지키잖아요. 독도에. 네, 네. 거기는 일본 경찰도 중국 경찰도 아무것도 없고 등대도 하나도 없고 그냥 섬만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누가 일본 땅이냐고 일본은 왜 자기 땅이라고 하냐면은 순시선이 돌고 매년 거기에서 주위를. 순시선이 돌고 매년 거기에서 뭐 생물 조사를 하고 생태계 조사하고 네. 그 보고서 내고 그걸로 이제 일본 땅이라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중국도 순시선이 같이 돌아요. 그럼 너희들이 순시선 도는 것 때문에 너희 땅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도 같이 돌겠다. 그 1년에 거의 뭐 한 300일 가까이 같이 돌아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그게 하단된다. 공동 경비 구역이네. 그죠? 공동경비구에 아마 들어왔어요. 지금 그게 바로 대만 바로 옆에예요. 그래요? 제가 거기 요나구니 섬이라고까지 한번 가서 한번 봤었는데 네네. 요나구니 섬에서 보면은 대만이 바로 보여요. 그게 지금 일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게 되면은 바로 그 다음에 센카쿠 제도, 네. 갸오이다오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쭉 들어오면은 이제 오키나와까지 들어온다 이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가 그냥 남의 문제가 아니다. 네네. 이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거기에 대만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좀 살다가. 농사를 많이 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어대 요즘은 이제 쪽에. 그쪽으로 낚시팀들이 다닐 정도로 돼 있는데 문제는 이 대만이 이제 유엔에서 1971년 탈퇴되면서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이 천천히 이제 대만으로 바뀌잖아요. 타이완으로. 대만도
그 센가쿠 지역을 네. 대만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화민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두 지역이 이제 원 차이나 폴리스로 하면 대만과 중국이 같다 그러면은 이 두 지역이 그 지역을 전부 다 영토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만약 대만을 흡수하게 되면은 센가쿠나 이쪽 열도는 당연히 또 다 당연히. 중국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당연히 그들의 중국으로 주장이라는. 대만 입장도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 진짜 중국이 약간 다카이치 사나이 언제 말하나 언제 이런 얘기하나 기다려보자 약간 별렀던 아니, 건 맞는 것 같고 당연히 할 거라고 네. 있을 거나 봐요. 중국에서. 그러면 네. 저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만약에 그런 발언을 하면 어떻게 할까 준비가 난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과거 영토 분쟁 전사도 있고 네. 한미일 동맹도 흔들고 네. 또 미중 관세 협상 남아 있으니까 미국도 뭐라고 못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게 나갔는데 중국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본에서 나오는 조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은 보복 조치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이 못 하나? 보복 조치할 게 뭐가 있어? 문제는 거기서 발단을 일으킨 거니까. 네. 근데 중국이 사실은요, 1990년도 초반만 해도 예. 일본이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국력이. 지금은 한 4배 반 정도 됩니다, 일본에. 네. 중국이 경제력으로 오히려. 따지면? 경제력으로 따지면 네.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은 한 4배 반 정도 되는 큰 중국이 일본이 그렇게 자기 내정에 간섭하는 거,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씨앗을 처음부터 잘라야지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도미노 현상이 돼가지고 정말 그 일본에게 어떤 하나의 그 뭐랄까요 빌미를 줄 수 있다. 네. 중국으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한일령 뭐 이런 거 네, 거죠. 한일령. 사실상 뭐 그렇게 그렇죠. 명명하자면 사실상 한일령이죠. 예, 그러니까 네. 뭐 일본산 뭐 저 수산물도 이제 안 받고 네. 그다음에 연예인들 못 그러니까 뭐 오고. 예를 들면 네. 뭐 영화 같은 것도 개봉해야 되는데 짱구는 못 말려 참 짱구 못한다면서. 개봉해야 되는데 막고 네. 지금 원래 극장에 걸려 있던 귀멸의 칼날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여행 가는 거 못 가게 하고 그걸 이제 항공권 다 한 47만 장인가 취소를 시켜버리고 유학까지 네. 못하게. 유학도 자제령 내리고 그 그다음에- 손실은 누가 큰 거예요? 당연히 일본이죠. 당연히 일본이 당연히 크죠. 일본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한 연구소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될 걸로 보이냐 이렇게 관광객 줄고 이렇게 한 일령이 발효가 되면라고 했을 때 일본 GDP에서 최소 0.29% 최대 0.36%까지 줄 것이다. 네. 그리고 일단 그냥 환산할 수 있는 손실만 한 17조 원, 18조 원에 이를 것이다. 근데 이제 중국은 이거에 의해서 뭐 악영향 받을 게 별로 없고요. 있죠. 당연히 중국도 중국도 있어요? 있겠죠. 네. 왜냐하면 그 경제라는 거는 한쪽만 손해볼 수는 그렇겠죠. 없어요. 네.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해산물 같은 거 수입해서 장사하려고 했던 중국 거기도 장사를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거 수입하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있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제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서로 협력할 때 서로 상호 이익인데 이게 한쪽에서 어떻게 끊게 되면은 상대방에도 피해를 주지만 자기한테도 분명히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피해는 있겠죠. 예전에 그 우리한테 막뭐 화이트리스트 뭐 이런 거 할 때 네. 에칭가스 이런 그렇죠. 것도 일본이 막 그렇죠. 수출 제한하고 규제를 그러지 했었죠. 않았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누가 피해를 받느냐면 우리도 피해를 받지만 네. 일본의 그 기업들이 완전히 잘못하면 그냥 망할 뻔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기업들. 아예 그냥 공장을 한국에다 옮겨오거나 아니면 제3국에다 옮겨가지고 거기서 수출하고 이랬어요. 네.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일본 정부 얼마나 욕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중국 카드 또 못 쓰겠네요. 그때 그렇죠. 반응이 이랬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제 전에 한번 그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히토류 한번 일본에 수출 예. 안 하면서 그때는 일본이 사실상 무릎 꿇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지금도 사실 상황이 이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을 거 지금 아니에요? 이제 중국이 네. 단계적으로 가는데 최종 단계가 그거라고 나는 봅니다. 아,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 히토류. 이래도 성복 안 해, 이래도 무릎 안 꿇어, 이래도 안 꿇어, 그러다가 계속 마지막에는 그걸로 때릴 거라는 거거든. 근데 일본은 여기서 사과할 수 있어요? 사과. 다카이치가 나 그 발언 철회 이렇게 사과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쵸. 사과하면 국내 지지도 문제가 있고 다카이치의 목적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간단히 보는 건 미국이 원하는 정상 국가와 전략에서 여기서 강하게 해서
중국과의 모순을 강하게 하는데 이 모순이 미국에 도움이 되게 해서 네. 미국에서 정상 국가가 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는 또 중국하고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바로 이걸 못 해주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과거에 우리 한국과 중국의 사드에 대한 보복 사태에 미국이 우리한테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미국이 다른 일이 걸려 있을 때 이걸 못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런 문제에 미국의 이익이 딴 데 걸렸을 때 못 하는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일본을 통해서 동아시아 안보를 지키는 축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언젠가 미국이 액션을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뭐 양국 관계에서 뭐 관광이나 문화산업, 그다음에 무역 교류, 희토류,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중국인들의 반일 정서를 강조시켜 가지고 시진핑의 통치 능력을 더 강화시키고 이걸 통해 가지고 대외국에 대한 그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해질 때 이거에 의해서 한국도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같이 네. 그 이익이 우리한테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계사에서 한국과의 민족주의 정서는 물과 불을 안 가리고 주변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면서 네,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을 어떤 식으로든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노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거는 뭐 이 삼국에서 보면은 항상 한 나라를 공격할 때는 옆에 있는 국가와 관계를 좋게 하려고 예. 그러거든요. 이번에 그게 명시적으로 딱 드러난 게 일본에서 지금 독도 문제를 가지고 그게 무슨 전시회를 또 좀 크게 한다 아, 그러니까 네네네. 그걸 딱 질문했더니 바로 그 뭐 악행이라고 했죠. 악행이라고 예, 했죠. 예. 네. 일본의 그 악행 주변 국가에 대한 악행은 저걸 도저히 나쁜 짓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되게 뜬금없는 질문이잖아요. 어떤 거면 질문인데 또 중국 언론이 중국 정부 관계자한테 독도 얘기를 갑자기 글쎄요, 한일 간의 글쎄요. 갈등인 네. 독도 문제를 물어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그저 준비된 질문이잖아요, 그죠? 준비된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이 갈라치기로 하려고 준비된 질문이에요. 그게 아, 딱, 아. 예. 한국의 그 영토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네.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러니까 일본을 비난하기 위한 준비된 사실은 일본은 질문과 답. 주변에 러시아하고도 영토 문제, 중국하고도 영토 문제, 거기에다가 한국까지도 영토 문제 한다고 그러면 주변 국가도 전부하고 영토 문제 걸리는 거잖아요. 그 일본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일본을 고립시키기가 가장 좋은 방법은 영토 문제를 갖고 엮어버리면은 한국도 충분히 그게 공감이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반일 정서 아, 그럼요. 생길 수 있고. 독도 문제는 한국에서 반일 감정을 가장 일으키는 하나의 기폭제잖아요, 그게. 그게 중국이 그걸 노린 거 아닌가 나는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공격을 할 때는 우군을 파악하고 적군의 혀를 찌르는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허실신인데 네. 옛날에 우리 신라 백제하고 이제 나당 연합군이 들어와서 네. 백제 공격할 때도 네. 신라와 그 얘기를 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백제의 약점을 잡은 다음에 맨 줌에 나중에는 거기다 도독부를 만든다고. 이건 뭐냐면은 한국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나중에 이어도 문제가 걸린답니다. 예, 예. 그때는 중국은 이어도에서 어드밴티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 동북아 국제 관계를 그냥 하나의 단순한 걸로 보지면 아주 안 되고 복잡하게 예, 계산을 잘 대차 대조표를 아주 복잡하게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도 일본이랑 저 영토 분쟁하는 데 있죠. 아주 뭐 심각하죠, 거기도. 아. 그 아베- 일본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랑 다 영토 지금 분쟁이 있네. 일본에서는 북방영토라고 그러고 네. 러시아에서는 쿠릴요토라고 예. 그러는데 네. 거기에 4개의 섬이 있는데 이 섬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오키나와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아, 그 북방에 있는 영토 북방영토 4개가 하나가요. 한반도만 큰가 하잖아요. 보다. 하나가 오키나와의 2배가 돼요. 와. 네. 그런 게 그것보다 좀 적은 게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작은 게 해서 4개의 섬이 있는데 네. 그 오키나와보다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 거기 2만 한 6천 명 가까이 살고 있던 주민이 다 쫓겨난 거예요. 그때 2차 세계대전 끝날 막바지에 네네네. 소련이 침략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제일 일본에서는 그 큰 영토 분쟁이죠. 그 다음에 중국 아까 senkaku 제도 네. 여기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촉즉발의 여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일본이 한국하고도 독도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 건 내가 볼 때는 일본의 전략가가 있다면 이거는 정말 패착 중에 패착이에요. 한국이 독도 문제 건 것까지는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네네네네. 이걸서 뭐 질문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네. 그럼 지금 중국은 나름 지금 일본의 이 도발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를 할 때는 여러 명이 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율을 하는데 이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은 시뮬레이션을 해요.
점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줄 때 이게 몇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요때 요거라고 하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하고 네. 기자들도 다 미리 준비된 질문을 하고 답하면 이게 완전히 하나의 외교적 전략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이게 일본이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은 이건 사과해도 되고 사과 안 해도 되는데 당분간은 그냥 모른 척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순간 점점 할수록 더세 말려들고. 말려드나? 그리고 미국도 1, 2차 세계대전을 다 겪고 해봤기 때문에 이런 전략에서 쉽게 뭐 옛날식으로 정의의 사자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익을 따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감정적 접근보다는 이성적 접근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일본이나 중국이 이렇게 민족주의적으로 만약에 나가게 되면 우리 교수님 생각에는 우리나라 역시도 꽤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큰 피해까지는 없어도 네. 우리는 이 반도 국가로서 예. 뭐 이렇게 여러 지역을 우리가 뭐 만주리아부터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외교를 사실 고대부터 지금까지 다변 외교를 했어요. 네. 한 나라에 하지 않고 특히 정권 교체기나 이럴 때는 항상 사신을 여러 군데 보내고 김진추가 옛날에 신라 갔다가 왜 갔다가 당나라 가는 이런 외교 하듯이 네. 다변 외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연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영토에 대한 완전한 주장도 하지만 우리 민족 자체가 이렇게 전쟁을 선호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가능하면은 우리 거를 보존되면은 유지하려고 가기 때문에 특히 뭐 요즘 정부는 아주 냉정하게 국가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네. 쉽게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굉장히 따질 게 많은 거고 대신 잘 활용하면 어쩌면 우리에게 좀 더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그렇죠. 것도 있다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생각이신 거잖아요. 아니, 대국이 싸우면은 반드시 쇠락할 거예요. 네. 상방이. 아. 그러면은 거기 옆에서 한국은 공간이 열리는군요. 상대적으로 이제 지위가 상승될 네, 그런 얘기. 그거는- 미국이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힘 빼기 전략. 아, 그래요? 대리 전쟁 시켜서. 네.